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태국을 다녀온 40대 여성인데 증세를 보인 지 열흘 만에 전남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확진 판정이 늦어지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6번째 확진자가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밝혀지지 않아 질병관리본부가 환자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 추진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광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뚫렸습니다. 이 16번째 확진자가 광주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달 태국을 다녀온 뒤 폐렴 증상을 보여온 40대 여성에게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무안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과 파타야를 다녀온 광주의 42살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6번째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무안공항을 통해 광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인 지난달 25일 오한과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이틀 뒤 집 근처 중형병원인 광주 21세기 병원과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독감 증상 때문에 이제 오셔가지고 치료를 보셨었는데 저를 의심이 돼가지고 전대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보셨는데 아니라는 판정이 처음에 나왔어요. 병원 치료에도 증상이 악화돼 그제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입국한 지 17일, 증상이 나타난 지 11일 만인 어제 오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됐습니다. 여성은 현재 전남대병원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이 확진자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감염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남편과 자녀 3명은 현재 자가격리된 상태고 폐렴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와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방문했던 병원에 입원 환자들을 격리 조치하고 접촉한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또 이 여성이 병원 말고 다른 곳을 방문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국한 뒤부터 폐렴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엿새 동안 어디서 누구와 접촉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 환자는 지금 국가지정병원인 전남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지금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이른 시각이지만 이곳 전남대병원은 불을 밝힌 채 16번째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는 이 병원 음압병실 중 한 곳에 격리돼 이틀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환자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취재진과 만난 전남대병원 진료처장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이 환자에게 해열제를 투여하는 등 일반 폐렴에 준하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 내 외부를 수시로 방역하는 등 확진자 발생 이후 방역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16번째 확진자는 지난 1월 27일에도 전남대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접촉한 의료진과 환자 등에 대해서도 심층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일주일 동안 입원했던 광주 21세기 병원은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을 마치고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21세기 병원은 기존 입원 환자 80여 명에 대한 진료를 계속하지만 당국의 지침이 있기까지 외출과 퇴원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할구청은 확진 환자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일시 폐쇄하고 어린이집 5곳도 임시 휴원하도록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과 광주시는 16번째 확진 환자의 귀국 후 이동 경로와 접촉자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병원에서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절기 입춘이 지나고서야 진짜 겨울다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2.7도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피부로 느껴지는 기온은 영하 6.6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오늘은 두꺼운 외투뿐만 아니라 마스크나 목도리 등으로 옷차림 매우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 추위 속에 지난 밤 사이에는 눈도 내렸는데요. 날이 추운 만큼 이 눈이 지면에 얼어붙어서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해안 지역은 오전까지도 산발적인 눈발이 날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마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 환자는 전남대병원을 포함해 병원 2곳을 찾아갔고 입원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바이러스 검사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료진들도 혹시 신종 코로나가 아닌가 의심하긴 했지만 보건당국의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태국에서 귀국한 16번째 확진자는 설날 당일인 25일부터 오한과 발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27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중소병원인 광주 21세기 병원을 찾았고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가 의심스럽다며 1339에 신고하고 전남대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전남대 병원도 환자의 상태가 의심스러워 광주 동구보건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우리 감염내과에서 보건소에서 문의도 했고요. 근데 이제 하지만 보건소는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요. 네. 태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폐렴약 처방만 받은 이 환자는 다시 광주 21세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던 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제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검사를 했다면 확진 시기를 일주일 앞당길 수 있었고 병원 내 의료진과 환자들과의 접촉을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16번째 확진자가 입원을 해 있는 동안에 같은 병원에 있었던 환자들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와 의료진이 밀접하게 접촉해 있었기 때문에 CCTV 분석 등을 통해 접촉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촉자들은 자가격리하고 따로 한 곳에 모여 있고 자가격리를 하고 이제 접촉자 파악하고 동선 파악하고. 광주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안하죠, 당연히. 안 돌아다녀야 돼요? 아직 16번째 확진자의 동선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우선 가족들의 자가격리가 이뤄졌고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와 어린이집에도 방역소독이 이뤄졌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16번째 확진자가 어떤 경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오리무중입니다. 태국에서도 현재까지 1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지만 태국에서 감염됐다고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6번째 확진 환자가 태국에 머문 기간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입니다. 이때까지 태국의 확진 환자는 딱 2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1월 12일에 나왔습니다. 우한에 사는 중국인으로 태국에 입국할 당시 검역 단계에서 격리 조치됐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1월 13일에 나왔고 역시 우한 방문 경력이 있는 중국인으로 입국 단계에서 격리됐습니다. 때문에 광주의 16번 확진 환자가 태국의 확진자와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에서 잠복기에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16번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도 이상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누구와 현지에서 어떻게 접촉했고 그런 걸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만 감염 경로에 대한 거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번 환자가 태국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면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태국이라고 특정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더 정확한 감염 경로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병관리본부는 즉각 대응팀을 통해 환자의 동선을 파악한 뒤 다른 감염 경로가 있는지 추적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태국이 아니라 국내에서 감염됐는데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방역망에도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 지하철 전동차에 대한 긴급 방역이 실시됐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용산 차량기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전동차 객실 내부 손잡이와 의자 등을 대대적으로 소독했습니다.
또 한 달에 1회 실시하던 전동차 방역 소독을 2회로 늘리고 손잡이와 수직봉 등 승객 접촉이 잦은 곳은 수시로 분무 소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철도 각 역사에서도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을 소독하고 손세정제를 비치했습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양상 속에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하거나 약식으로 진행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대목 특수를 기대하던 화훼업계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오는 12월 1,067명이 졸업할 예정인 순천의 한 대학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무섭게 늘자 졸업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주일 동안 학사복을 비치해 학생들에게 대여할 계획입니다. 올해 1,300여 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졸업하는 순천의 또 다른 대학교 역시 조촐한 수상식만 갖기로 했습니다.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지역사회로까지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서 우리 순천대학교도 감염 우려가 높은 각종 행사를 취소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졸업식을 되도록 자제하라는 안내문을 각 시군 일선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규모로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좀 소규모나 약식으로 진행하도록 가급적이면 외부 인사라든가 학부모님들께서는 참여를 좀 자제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가정통신문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졸업식을 취소하는 학교들이 잇따르자 꽃집 주인들은 울상입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대목시기인데 꽃을 사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손님들은 없죠. 엄마들이 많이 안 가신다 하시더라고. 아예 나는 그냥 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안 사러 와버리면 꽃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화훼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1월 말부터 꽃 경매량과 가격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2월에서 5월 사이 나가는 물량이 한 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30-4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훼업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입학 시즌 전에는 수그러들길 바라는 마음뿐이지만 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자 총선 예비 후보들의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유권자와의 대면 접촉을 중단하고 선거사무소 개소 등 대규모 행사를 연기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신당 역시 후보들의 대면 접촉 방식 선거운동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 예비 후보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선거운동보다 온라인 홍보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불법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NS를 통해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최초 유포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해당 문서를 자진 삭제할 것을 운영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광주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북구 일곡지구 근린공원에서 대량의 불법 쓰레기 더미가 발견돼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었죠. 네, 이후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 주민들이 직접 심각성을 알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일곡지구 불법 매립 쓰레기 제거를 위한 주민 모임에 참여 중인 김평수 공동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018년 당시에 이 불법 쓰레기층이 어떻게 발견됐는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시립청소년 문화의 집 기초공사 단계에서 지하 4m에서 11m까지 쓰레기층이 발견되었습니다. 1994년 일곡지구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협의하에 운정동 유상 매립장으로 옮기기로 했던 쓰레기들이 현재 근린공원 지하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제2근린공원에 5만 톤, 제3근린공원에 9만 톤, 총 14만 톤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택지 조성사업 기본 계획에는 총 43만 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리 과정과 처리 방법, 처리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때 발견된 쓰레기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당시 발견된 쓰레기층은 청소년 문화예지 공사 중단 이후로 다시 매립되어서 공원 밑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진을 살펴보면 젖은 상태로 검게 변해 있고 슬러지나 오니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럼 우리 대표께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이렇게 직접 내고 참여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네. 처음에는 청소년 문화예집이 건설된다는 소식에 기대가 컸습니다. 네. 그러나 공사 시작과 더불어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 뉴스 매체를 통해서 불법 재매립 쓰레기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큰 배신감과 허탈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과 근린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아이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 등 스스로 나서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주민들이 광주시장과 면담도 하고 또 환경 영향평가 조사도 이뤄진 걸로 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주민들은 광주시장과의 면담이 다소 계획된 부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를 면책사항으로 만들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에 일곡동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 영향평가는 이루어졌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 대상지를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하였는데 이곳은 말 그대로 위생매립장이고 우리 근린공원은 인구 밀집 지역에 불법으로 어떤 기준도 없이 안전시설도 없이 매립도도 없이 매립이 되었습니다. 네. 비교하려면 일반 거주지역과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차수막, 가스 포집관, 침실수 매롤 등 설계 시공에서부터 그 당시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북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 시공된 가스 포집관, 침실수 매놀에서 각종 검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려면 쓰레기층을 직접 시추해 보면 좋을 텐데 그 표토라든지 쉼토를 모두 인근 지역에서 채취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 모임에서는 어떤 조치를 바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더 많은 쓰레기가 일곡동 곳곳에 묻혀 있다는 증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이고 부실 시공으로 지속적으로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들이 지금 많습니다. 광주광역시가 25년간 방치하고 아직도 아무런 사과와 대책이 없이 있는 것을 보면은 주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는 없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결자 해지의 자세로 바른 행정을 펼쳐야겠습니다. 네, 일곡지구 주민들이 직접 나선 불법 매립 쓰레기 문제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동차 공장 착공식까지 마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노사 상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흔들리면서 정부 지원마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현대자동차의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돼 노사 상생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사 상생 경영이나 원하청 관계 개선,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등 노동계가 요구했던 조건에 대해서 광주시가 현대차 눈치를 보느라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 국회 등을 항의 방문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제 서울 청와대에 오고 국회에서 글로벌 모터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노동계의 동참이 좌절될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동계가 빠진 광주형 일자리를 상생형 일자리라고 볼 수 없고 균특법상의 정부 지원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정상화하고 노동계 요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늦기 전에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조 일자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 노사 동반 성장 지원센터 운영을 책임지는 강조형 일자리 재단 설립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공식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사 상생 모델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특히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남을에 출마한 후보의 캠프에서 지지자들 사이 갈등이 불거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동구의회 박종균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병훈 예비후보의 열성 지지자가 지방 의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을 했다며 이 후보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훈 후보는 선거 캠프 회식 자리에서 욕설을 한 일은 당사자가 사과를 하고 이미 탈당했다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편가르기 논란을 일으키는 지방 의원들의 총선 예비 후보 지지 선언을 당 차원에서 금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범 규정을 들어 특정 후보 공개 지지 등을 금지하며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최근 화순과 목포 등 일부 선거구에서는 지방 의원들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 단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킨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동신대학교에 이어 광주대학교도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했습니다. 광주대는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하고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2월 말까지 입국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숙사에 입사하는 중국 유학생은 별도의 숙소에서 14일 동안 격리시키고 기숙사 입구에는 출입자 발열 감지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 임직원 100여 명이 어제 본점에서 사랑 나눔에 동참하는 단체 헌혈 행사를 가졌습니다.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매년 동절기에 단체 헌혈에 나서고 있고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혈액 수급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광주전남지부 11대 지부장에 김정희 변호사가 취임했습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과 공익소송기획단장 등을 역임한 신임 김 지부장은 지난 20년 동안의 민변 광주전남지부가 쌓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소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내일 채용 공제 제도를 눈여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1대2 이상의 비율로 5년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까지 해서 최소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5년 만기를 채우면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혜택도 있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 누리집이나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 화재 경보기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해 큰 화재를 막은 중학생이 최근 소방 표창을 받았습니다. 무등중학교 김경대군은 1월 12일 오후 1시쯤 소태동 골목을 지나다 경보음을 듣고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잠시 장을 보러 간 사이 가스레인지에 있던 냄비가 타면서 경보음이 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측은 학생의 신고로 대형 화재를 막았다며 적극적인 신고가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1947년 상량을 올린 옛 집이 동네 역사를 전시한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옛 계림파출소 뒤편에 자리 잡은 광주 계림미술관인데요. 2000년대 초까지 30여 년간 활동했던 전남대 순수미술 동아리 그리세 회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공간입니다. 개관 전으로 계림동의 삶을 담은 사진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2월 7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시립극단이 정기 공연 맹진사댁 경사에 출연할 연기자들을 공개 모집 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메일로 원서를 내면 되는데요. 한편 맹진사댁 경사는 홀예를 소재로 인간의 탐욕과 위선을 풀어낸 풍속 희극으로 나상만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습니다.